안녕하세요. 지금의 한국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럴 정도로 매우 안 좋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그 재정 적자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 뭐 5월달이 되면 그 쌍둥이 적자가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쌍둥이 적자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김없이 경제 불황, 경제 위기, 경제 충격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앞으로 닥칠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의 뉴스에 보면 생활고로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그 40대 모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되게 아이들을 잘 키운 것처럼 되게 활달하게 주변 이웃들에게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활고로 되게 힘들어하고, 뭐 아내 남편이 1억 가량의 도박빚을 지고, 뭐 또 생활고를 겪고, 뭐 범죄를 저질렀고, 뭐 이래저래 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뭐 믿기 어려운 일인 거죠. 왜? 자신의 배로 낳아서 힘들게 낳은 아이들을 그렇게 살해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뭐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뭐 내던지는 건 뭐 어쩌면 자신이 자기를 살인하는 거지만,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떻게 감히 아이들을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저도 어,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생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거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믿기 어려운 거죠. 뭐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 워낙 어려웠다, 뭐 그럴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근데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까지 저버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저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라고 믿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런 일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 자매들 간에, 친족 간에 그런 살인과 뭐 폭행 같은 것들은 뭐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들이 돼버릴 거라는 거죠. 뭐 명절 때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던 친척들끼리 만나가지고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각종 이렇게 범죄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명절 때 뭐 고향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혼자 살고, 혹은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연락 안 하고 그냥 떨어져 사는 모습들이 아마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경제 불황기에 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도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경제적으로 되게 문제가 생기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인 가정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게 매우 아프고 매우 답답한 얘기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목숨줄이고 가족의 생명줄인데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데, 망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챙겨야 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렇게 놔버리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부채 수준은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이미 2배, 3배 이상이죠. 내일 당장 한국의 경제가 폭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뭐 이런 거죠. 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빚 내고, 빚 이자 갚고 생활비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야반 도주하거나 두 손 들어버리거나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지경 직전까지 가 있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고소득층, 중산층 이하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뺏기면 그냥 몰살인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지금은 최대한 살아남을 공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노동소득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뭐 노동소득 되게 우습게 보고 자본소득으로 뭐 돈을 더 불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돈이, 내가 자고 있는 밤에도 뭐 돈이 돈을 벌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운 좋게 여행이 큰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렇게 번 돈은 다음번에 또다시 그와 비슷한 투기나 모험을 걸어서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통상 일반적인 모습들이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지금 현재 IMF 1997년 그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갑자기 궁지로 내몰리고 사업이 망하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대학 자퇴하고 이래저래
사라지는 사람, 야반 도주하는 사람이 늘었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왜 별거 하겠냐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거죠. 아이들이 왜 학교를 못 가겠냐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금리 상승기에 투기는 절대 금물인데, 그러한 거품,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기득권들이 얘기하는 가짜, 성공, 경제적 자유, 부자, 이런 말에 넘어갔다가 다 공주로 지금 다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한국의 정부 부채든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전부 다 끝장날 상태라는 거죠. 빚 때문에 깔려주기 직전이라는 거죠. 한국은 재앙이 닥칠 직전이 아니라 재앙의 시기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 한국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더 늘리겠죠. 뭐 최근에 또 뭐 배드뱅크 어쩌고 저쩌고 이딴 얘기도 하던데 그 결국 뭡니까? 세금 더 걷어가지고 메꾸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세금을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죠. 또 기업 살리게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대기업들 세금은 깎아주겠죠. 그냥 기득권들 편서가지고 계속 기득권들의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상속세 깎아주고 헐짓거리 계속 하는 거죠. 담배값이 과거에 2,500원 하던 게 어떻게 2배가 됐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 생각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세금 올리기 위한 그냥 수단이었을 뿐인 거죠. 경제 불황기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 지금의 시국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연준이 5월 달에 금리를 0.5% 올리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 0.5%씩 두세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이들은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3%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내년에 4%, 5%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도 하죠. 미국의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를 넘을 거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4월달에 기준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의 경제가 벼랑 끝에 놓였기 때문인 거죠.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2030 청년들이 지금 빌린 돈이 500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과연 현명한 투자를 한 걸까요? 투기를 한 걸까요? 과연 그들에게 누가 그렇게 많이 빚을 지라고 얘기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2030들이 정말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에 정말 집중하고 성실히 자기 재능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차분히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실하게 살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들에게 투기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어서 영끌하고 비토하게 만들었겠냐고요. 기득권들이죠. 재벌가 족벌가들이죠. 노동력 부족 국가의 시기를 대비해서 일하지 않고서는 배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투잡스 이자 포잡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보통의 부자들은 검소하게 삽니다. 반찬값도 아끼고 더 절약하고 착실하게 살죠. 가계부 꼼꼼하게 보고 내가 헛돈 쓴 건 없는지 내가 가소비한 건 없는지를 잘 찾으며 삽니다. 철저하게 아끼는 모드죠. 근검절약하며 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언론에서 보는 뭐 경제적인 자유, 부자다, 뭐 가시하고 드러내고 뭐 이렇게 우아하게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보통의 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차분하게 성실히 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삽니다. 그게 보통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잘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흉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돈 많다라고 자랑하고 떠벌리면 정부에서도 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번 거 아니야? 세금 뜯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돈 빌려달라고 손 내밀고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일만 더 많아진다는 거죠. 함부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입 다물어야 되는 거죠. 조용히 묵묵히 남들에게 티내지 말고 자신의 자산을 잘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부럽죠.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는 거다.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지키면서 평생을 함께할 자신의 자산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건 고배당 우량주가 되든 아니면은 위치가 정말 좋은 곳에 자기가 평생 동안 살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거주 목적의 부동산이든 아니면 평생 할 생업을 위한 그런 상업용 뭐 건물이든 아니면 땅이든 뭐든 정말로
평생 동안 함께할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 경제가 망하기 직전이다. 이미 망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철저하게 건강절약하고 아끼면서 삶을 지켜나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무책임한 행동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